ETF 투자를 장기로 해야 되냐, 단기로 해야 되냐 그런 부분들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차영 고수님한테 한번 그 부분에 관해 답을 좀 들어볼까 하는데요. 장기 투자, 단기 투자 어떤 게 더 적합하다라고 보세요? 사실 모든 투자의 단기와 장기를 나눌 때에는 사실 섹터가 가장 저는 중요하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이제 대부분 생각을 하시는 게 ETF 같이 지수에 투자를 할 수 있는 상품이다 보니까 우리가 S&P 500이라든지 코스피처럼 그 나라의 증시, 지수에 투자를 할 때 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투자를 하는 게 어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했을 때는 지수가 어떻느냐에 따라서도 중요하지만 레버리지나 인버스처럼 아까 말씀드렸던 고버스 이런 것들은 사실 변동폭 자체가 워낙 큽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투자 기간을 너무 중장기적으로 잡게 되면 리스크한 게 뭐냐면 변동성 자체가 복리로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초지수 자체가 변동이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1,000원에 샀다가 그 다음 달에는 뭐 1,100원, 1,000원, 1,100원 이런 식으로 변동이 있다라고 하면 마지막 기준을 봤을 때 처음 샀을 때랑 아무리 1,000원이라는 기준이 똑같다라고 해도 이 수익 변동성 자체가 복리로 굴러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가 처음에 샀던 금액과 지금 금액이 동일하다라고 해도 실질적인 수익은 마이너스가 나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장기 투자를 하실 때 조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장기 할 때는 곧버스 하지 마라. 네, 바로 그겁니다. 네, 네. 레버리지 하지 마라. 네, 위험합니다. 단기로만 해라. 네, 네. 아주 간결하게 또 네. 설명을 잘 해주셨네요. 자, 길거운 대표님, 제가 네. 뭘 준비했는지 아십니까? 뭡니까 또? 시청자의 질문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아, 네. 네. 나도 모르게 들어왔단 말이야. 네, 시청자 질문을 준비를 했는데 네. 저도 이거 좀 궁금했어요. 네. 예를 들면 30년 국채 ETF 투자를 할 때 네. 30년 동안 투자를 해야 되는 건지 20년짜리를 20년 동안 투자를 해야 되는 건지 하셔도 되고요. 네, 안 해도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아까 ETF의 장점이 뭐였습니까? 실시간으로 사고 팔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라고 하면 내가 조금 쌀 때 사는 거예요. 네, 수익이 어느 정도 생겼어요. 그러면 그때 팔면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국채의 장점이 있습니다. 네, 뭐냐면 정해진 이자를 줍니다. 그러니까 수익률에 따라서 사실은 뭐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변동성이 있잖아요. 네, 근데 국채나 아까 얘기했던 뭐 채권이나 아니면 배당주들 같은 경우에는 주가의 흐름에 상관없이 정해진 이자나 배당금을 주잖아요. 그러면 일정 기간 보유하고는 있어요? 네, 일정 기간 보유하시는 게 좋고요. 하나 더 알려드리면 30년 국채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긴 흐름으로 가는 거라서 단기 국채보다는 변동성이 조금 더 적습니다. 적겠네요. 네, 그리고 네. 조금 안전하게 흐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국채는 언제 팔 때가 가장 수익이 크냐면 금리가 올라 있다가 급격하게 떨어지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럼 이때는요, 반대로 수익률은 올라가요. 그래서 이때 시기를 잘 고민하셔가지고 판매하신다라고 하면 여기서 시세 차익까지 가져올 수도 있으니까 꼭 30년 가지고 있지는 않아도 된다. 내가 수익이 많이 올랐을 때 그때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자를 받으려면 네. 어느 정도 보유를 해야 돼요? 보유하는 기간에 따라 다른가요? 그거는 다 다르고요. 사실은 이제 뭐 상품에 따라 조금 다른데 이제 채권 이자 같은 경우에도 뭐 이제 국채도 있고 회사채도 있고 여러 가지 채권들이 있지만 여기도 다 다릅니다. 월로 이자를 주는 경우도 있고요. 분기별로 주는 것도 있고 반기별로 주는 것도 있고 연간으로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상품 요약 설명서를 보시면 여기에 설명이 아주 잘 돼 있어요. 거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 시청자 질문도 준비가 네. 되어 있어서 이차영 교수님한테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ETF 투자 같은 경우에도 내가 이제 적립식으로 하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만기가 있는 건지, 그 만기가 있다면 어떻게 대응을 해봐야 되는지 한번 답변을 들어볼게요. ETF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만기가 없다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은데요. 이제 따로 만기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적립식 투자를 원하신다라고 하시면 사실상 우리가 주식에 적립식 투자를 하는 것처럼 매달 얼마씩 내가 실질적으로 매수를 해야 되는 건데 만기가 없는 ETF라고 해도 실질적으로 만기가 또 존재하는 ETF도 있습니다. 그래요? 네, 이제 존속 기한이 이제 존재하는 ETF 중에는 사실 채권형 ETF는 존속 기간이 존재하는 ETF도 있어요. 그래서 만기라는 게 존재를 하는 ETF도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나는 채권에 투자를 하고 싶은데 딱 정해진 만기가 있었으면 좋겠어.
라고 하시면 이제 만기를 가지고 있는 ETF에 투자하시는 것도 방법인데 아무래도 만기 시점에 자동으로 그때 당시에 수익이나 손실이 바로 결정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도 조금 유념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대응이 좀 어렵겠네요. 그쵸. 만기가 있는 것들은. 근데 대부분은 또 만기가 없다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그 부분들도 복기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또 김대현 교수님한테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볼게요. 그럼 최근에 미국 주식이 굉장히 핫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을 투자하는 한국 투자자분들도 상당하다고 알고 있는데 미국 투자할 때 우리가 좀 주의를 해봐야 될 거 ETF 측면에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ETF를 투자하시는 분들은 종목 하나하나를 고르기 어려워하는데 미국 증시 자체가 상승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이제 ETF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ETF 투자를 할 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ETF 10주를 투자했는데 이 한 주당 가격이 $30인 상태에서 샀어요. 그런 상태에서 $32인 상태에서 팔았는데도 이익이 아니라 손해를 볼 수가 있네.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면 이 환율의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 때는 비싼 환율에 샀는데 팔 때는 싼 환율에 팔아버리는 이런 상황에는 자산의 가격 상승은 맛보았지만 이 환차손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있어서 꼭 이 해외 ETF를 투자할 때는 이 환율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 요거를 이제 조금 더 이해를 하시려면은 쉽게 생각하면 이거예요. 앞으로 환율이 오를 것 같다라고 하면 예를 들면 미국 주식이 내가 산 주식의 주가가 동일해도 이득 보는 겁니다. 네, 근데 반대로 환율이 떨어진다라고 하면 내가 산 주식의 주가, 예를 들면 테슬라는 그대로인데 내가 환율이 비쌀 때 샀어요. 그럼 한차에, 손해 보는 네. 거예요. 네, 그래서 환율을 민감하게 조금 체크를 하시고 사냐 마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저기서 질문. 요즘에는 사야 돼요? 요즘에는 안 사야 될 것 같아요. 왜요? 지금 강달러 기조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글쎄 네. 모르겠네요. 네, 그러니까 변동성이 조금 네, 있고 있고. 예측이 아직은 불가능하니까 모르겠어요. 요때는 조금 딜레이 해두시는 네. 게 좋습니다. 음. 또는 아까 H, 네, ETF 고를 때 맨 뒤에 H가 붙으면 뭐라 그랬어요? 환해지. 했지. 네, 환율을 방어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상품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고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또 미국 주식 ETF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런 네. 부분들 잘 챙겨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추가로 체크할 점이 있거나 유의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 차영 교수님께서 한번 설명을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투자를 하실 때 가장 고민이 되시는 게 이제 손실에 대한 부분일 것 같아요. 얼마나 리스크가 있느냐가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주식을 할 때도 국내 주식 시장 같은 경우에는 최대와 최소의 이제 가격 제한 폭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럼 과연 ETF도 가격 제한 폭이 정해져 있느냐를 보셨을 때 사실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가격 제한 폭이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레버리지 같은 경우에도 그거의 2배로 예를 들어 일반 ETF 같은 경우에는 30%가 플러스 마이너스 30%가 가격 제한폭이라고 한다면 이제 레버리지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마이너스를 60%로 잡는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중요한 건 이제 해외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요즘 좀 많아지고 계시다 보니까 해외 ETF 같은 경우에는 가격 제한폭이 없습니다. 그게 가장 큰 리스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S&P 500 아니면 다우, 나스닥 같은 지수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아니면 요즘 AI가 조금 유행이니까 AI 섹터에 투자해야지 하시는 분들 중에 해외에 이제 상장되어 있는 해외 ETF를 매수를 하실 계획이 있으시다라고 하시면 가격 제한폭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내 손실 라인과 수익 라인을 어느 정도 정하셔서 매수와 매도를 진행하시는 게 가장 유리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 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